1970년대 그 시절 우리에게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는 바로 문방구 앞 쭈그려 앉은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단돈 10원으로 손에 넣은 화려한 종이 인형판. 영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위를 들었죠. 가위 끝이 인형 어깨 위, 그 작은 네모난 탭을 스치는 순간 세상은 숨을 멈췄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탭이 잘려나가면 공주님의 화려한 드레스도 어린 영희의 꿈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종이를 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꿈 많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던 그 시절 소녀들의 가장 간절하고 위태로운 꿈 지키기 대작전이 시작됩니다. 아련한 그때의 추억이 그리우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린 시절 추억의 고향이 어디신지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 변두리의 어느 골목길. 오후 4시에 햇살이 낡은 시멘트 담벼락을 노랗게 물들이던 그 시간, 제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는 짤그랑거리는 금소금이 울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1살 영희에게 그 소리는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의 교향곡이었죠. 제 손바닥 안에는 땀에 젖어 미지근해진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다녀온 저에게 남은 건 너 까먹어라라며 무심하게 건네주신 그 거스름돈. 그 한마디는 저에게 천국으로 가는 통행증을 발급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을 내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방구의 가장 좋은 자리에 걸린 신상종이 인형이 팔리기 전에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아저씨, 종이 인형 주세요. 미닫이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선 문방구 안은 특유의 곰팡내와 싸구려 과자 냄새, 그리고 잉크 냄새가 뒤섞인 묘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무심한 표정으로 벽면 가득 걸린 종이 인형판들을 가리켰죠. 아, 그 순간의 황홀함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로라 공주, 캔디와 친구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형형색색의 잉크로 인쇄된 종이 인형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신중해야 해요. 10원은 딱 하나뿐이고 선택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드레스가 많은 것을 고를까? 아니면 인형 얼굴이 예쁜 걸 고를까? 저는 까치발을 들고 눈을 가늘게 뜬 채 매의 눈으로 인형 판들을 스캔했습니다. 이거요. 제일 드레스 많은 걸로요. 결국 저는 무려 5벌의 드레스와 핸드백, 구두까지 꽉꽉 채워진 유럽의 공주님 세트를 골라 들었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질 때의 그 짜릿함이란. 저는 그것이 구겨질세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엄숙한 의식을 치르듯 방바닥을 걸레로 훔쳤습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엄마의 반짓고리에서 무겁고 날카로운 재단용 가위를 꺼냈습니다. 제 손보다 훨씬 큰 가위였지만 뭉툭한 문방구 가위로는 이 정교한 작업을 해낼 수 없어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종이 인형판을 펼쳤습니다. 먼저 인형 본체부터 오려내야 합니다. 가위날을 벌리고 종이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가 잘려나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인형의 어깨 위, 옷을 걸치게 해주는 그 작은 네모난 생명줄, 바로 탭을 오릴 때였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낭떠러지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만약 실수로 가위가 미끄러져 탭을 잘라버린다면 그 옷은 영원히 입힐 수 없는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탭이 없는 드레스는 어깨에 걸릴 수 없으니까요. 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멈췄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죠. 마치 뇌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저는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가위 끝을 움직였습니다. 드레스의 화려한 레이스 장식 사이로 튀어나온 저 얇고 하얀 종이 탭. 저걸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가위 끝이 탭의 모서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의 여백종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공일까요?
저는 잘려나간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다행히 어깨 위에 탭은 찢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붙어 있었어요. 안도감에 참았던 숨이 후아 마이너스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긴 일러요. 아직 오려야 할 드레스가 4벌이나 더 남아 있었고 인형의 가녀린 목 부분은 탭보다 더 위험한 고비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온 건 영희야, 너 거기서 뭐해? 문 안 열어? 이런 천방지축 남동생 철수가 돌아온 모양입니다. 놈이 들어오면 이 평화롭고 위태로운 수술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게 뻔해요. 저는 재빨리 오려낸 인형과 드레스를 배 밑으로 숨기며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방문을 여는 순간 제 공주님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누나, 나 놀이터 간다. 다행히 철수는 문을 몇 번 걷어차더니 금세 흥미를 잃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녀석의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저는 방문 걸쇠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이 방은 온전히 저만의 왕국입니다. 바닥에는 제가 막 수술을 끝낸, 아니 오려낸 종이 인형들과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가위질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인 엄지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조차 훈장처럼 느껴졌죠. 저는 가장 먼저 주인공인 제니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니는 금발 머리에 파란 눈, 비현실적으로 잘록한 허리를 가진 서양 여자아이였습니다. 제니의 몸은 하얀 속옷 차림이었지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 옆에는 무려 5벌의 최신 유행 드레스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제니.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무도회에 갈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장 화려한 분홍색 레이스 드레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드레스 어깨 위로 툭 튀어나온 하얀색 네모난 종이 바로 탭을 뒤로 접을 차례거든요. 이 탭을 접는 것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살살 접으면 옷이 헐렁해서 자꾸 흘러내리고 너무 꽉 접으면 인형의 목이 구겨질 수도 있어요. 저는 숨을 흡 참고 탭을 뒤로 딱 맞게 꺾어 넘겼습니다. 창 마이너스. 종이가 접히는 경쾌한 느낌. 드레스를 제니의 몸 위에 겹쳐 올리고 어깨 뒤로 넘어간 탭을 꾹꾹 눌러 고정했습니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속옷 바람으로 춥게 누워있던 납작한 종이 조각이 순식간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숙녀로 변신한 것입니다. 제 무릎은 닳아서 하얗게 일어난 낡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제 손에 들린 제니는 그 누구보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노란 콩기름을 먹인 장판 바닥을 손으로 쓱 훑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은 더 이상 좁고 퀴퀴한 단칸방 바닥이 아니었어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가 금가루처럼 춤추는 그곳은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궁전의 대리석 홀이었습니다. 어머 왕자님, 오래 기다리셨나요? 저는 왼손으로 또 다른 인형 가위질이 좀 서툴러서 발목이 꺾인 비운의 남자 인형을 들고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아니요 공주님. 당신의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멀 뻔했소. 혼자서 1인 2역을 하는 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지만 쪽팔림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니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가상의 왈츠를 추게했어요. 종이끼리 스치며 나는 바스락 소리는 비단 치맛자락이 끌리는 소리 같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엿장수 가위 소리조차 궁정악단의 연주처럼 들렸으니까요.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힐 시간입니다. 분홍 드레스를 벗기고 이번엔 파란색 멜빵 바지와 베레모를 입혀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제니는 말괄량이 아가씨로 변신했죠. 탭을 폈다 접었다 할 때마다 인형의 어깨 부분 종이가 조금씩 흐물거려졌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침을 살짝 발라 빳빳하게 만들며 패션쇼를 이어갔습니다. 방바닥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온 다른 인형들도 찬조 출연했습니다. 꼬질꼬질해진 옛날 인형들은 하녀 역할을 맡았고 오늘 산 신상 제니는 여왕님이 되었죠. 낡은 교과서는 성벽이 되었고 필통은 마차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저는 숙제도 안 했고 저녁이 되면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을 맞을지도 모르는 가난한 집 맏딸이었지만 이 얇은 종이 인형을 쥐고 있는 순간만큼은 제가 이 세계의 신이자 디자이너이자 가장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무도회의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덜컹 하고 흔들리더니 아까 나갔던 철수의 목소리가 아닌 훨씬 더 굵고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너 아직도 거기 처박혀서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노니? 엄마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화들짝 놀라 대리석 콜, 아니 장판 바닥에 펼쳐놓은 나의 소중한 왕국을 허겁지겁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 같은 패션쇼가 강제 종료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니의 어깨에 걸린 드레스 탭이 헐거워져 자꾸만 옷이 벗겨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나가요. 저는 헐거워진 탭을 필사적으로 누르며 나의 작은 공주님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만 했습니다. 영희야, 콩나물 다듬으라니까 뭐하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불호령은 거역할 수 없는 왕명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창 무도회가 열리고 있던 방바닥의 인형들을 급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철제 필통 안에 안전하게 넣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요 이불 밑 깊숙한 곳에 제니와 친구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설마 철수가 여기까지 뒤지겠어? 철수는 아까 놀이터로 나갔으니 안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달려가 콩나물 대가리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로 분주한 부엌에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지만 제 온 신경은 안방에 쏠려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엄마, 나 화장실 좀. 잔말 말고 마늘이나 까. 엄마의 철통 방어에 막혀 꼼짝없이 30분을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마늘을 까는 내내 손끝이 아려왔지만 그보다 더 쓰라린 건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의 순간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바닥까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헤헤, 꼬우주 공주. 꼬우주. 분명 놀이터에 갔다던 철수가 언제 들어왔는지 제가 숨겨둔 이불 위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끈적하고 통통한 손에는 아, 신이시여. 오늘 산 신상 나의 뮤즈 제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는 제니의 머리끄덩이를 비록 종이지만 잡고 흔들며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놈의 입가에는 투명한 침이 맺혀 있었고 그 침방울이 제니의 화려한 드레스 위로 뚝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슬로우 모션처럼 몸을 날려 철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내놔. 내놓으란 말이야. 으앙. 누나 미워. 내 거야. 철수는 뺏기지 않으려고 인형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찡 마이너스. 종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의 소나기 힘을 이기지 못한 제니의 목 부분이 기역자로 꺾였고 입고 있던 분홍 드레스의 왼쪽 어깨 탭이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철수를 밀치고 너덜너덜해진 제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목이 꺾여 힘없이 덜렁거리는 제니.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처럼 처참했습니다. 드레스의 탭은 반쯤 떨어져 나가 바람에 팔랑거렸죠. 으아앙. 엄마. 누나가 때려. 철수의 울음소리에 엄마가 국자를 든 채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동생을 왜 밀어? 엄마. 철수가 내 인형 다 찢었단 말이야.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동생을 울려. 너 이따 아빠 오시면 혼날 줄 알아. 엄마는 철수를 안고 나가버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상실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제니를 살려야 해요.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물 1호를 꺼냈습니다. 바로 투명 스카치 테이프였습니다. 당시에는 꽤 귀한 물건이라 아껴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아주 얇게 시로라기처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꺾어진 제니의 목 뒤에 부목을 대듯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덜렁거리던 목이 꼿꼿하게 섰습니다. 다음은 드레스 탭. 이건 더 고난도 수술입니다. 찢어진 부위를 정확히 맞물리게 한 뒤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옷을 입힐 수 없게 되니까요. 저는 숨을 참고 찢어진 종이 단면을 맞춘 뒤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꾹꾹 눌러 접착시켰습니다. 다행히 제니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목에는 흉터처럼 테이프 자국이 남았고 드레스 어깨도 조금 두꺼워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은 인형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야만적인 동생과 무심한 엄마로부터 내 세계를 지키려면 이불밑 따위로는 어림없다고. 더 강력하고 아무도 열 수 없는 나만의 요새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추석 때 선물 들어왔던 빈 과자 상자 종합 선물 세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저거다. 저 단단한 골판지 상자만이 나의 왕국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오후 5시 골목길 어귀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 아래 평상. 그곳은 우리 동네 소녀들의 사교 클럽이자 냉혹한 패션계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구한 튼튼한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빈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비장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목 수술을 마친 제니와 그녀의 친구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죠. 비록 제니의 목에는 투명 테이프라는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 상자만큼은 동네 그 누구의 것보다 크고 웅장했습니다. 영희야, 왔어? 평상에는 벌써 콧물 훌쩍이는 미숙이와 쌀집 딸 경아, 그리고 깍쟁이 은주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앞에는 각자의 보물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미숙이는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 통, 경아는 투박한 신발 상자, 그리고 은주는 예쁜 꽃무늬가 그려진 사탕 깡통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착착착. 뚜껑 열리는 소리가 마치 결투를 앞둔 무사의 칼집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평상 위에 수십 명의 종이 여자들과 수백 벌의 종이 옷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회색빛 골목을 순식간에 꽃밭으로 만들었죠. 이곳에서는 세 가지가 권력입니다. 첫째는 쪽수, 즉 인형의 개수입니다. 둘째는 가위질 실력, 즉 얼마나 깔끔하게 오렸느냐 하는 것이고, 셋째는 희귀템, 즉 신상 인형의 유무였습니다. 나 이번에 아빠가 서울 갔다가 사다 준 거야. 베르사유의 장미 시리즈. 먼저 기선을 제압한 건 쌀집 딸 경아였습니다. 녀석이 꺼낸 인형은 눈이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순정 만화 주인공 스타일이었습니다. 드레스도 엄청나게 화려해서 어깨 뽕이 하늘을 찌를 듯 했죠.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비쌀 텐데. 미숙이가 부러운 듯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경아는 의기양양하게 인형을 흔들었죠. 하지만 저는 매의 눈으로 경아의 인형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죠. 근데 경아야, 제 겨드랑이 쪽에 하얀 종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경아는 성격이 급해서 가위질이 엉망이었습니다. 인형의 팔과 몸통 사이, 그 좁은 틈새를 파내지 않고 대충 오린 것이 딱 걸린 겁니다. 종이 인형 3개에서 디테일은 생명입니다. 하얀 여백이 덕지덕지 붙은 인형은 비급 취급을 받거든요. 아니야. 일부러 튼튼하게 하려고 남겨둔 거야. 경아는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했지만 승부의 추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다음은 깍쟁이 은주의 차례였습니다. 은주는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사탕 깡통에서 아주 조그마한 인형들을 꺼냈습니다. 크기만 크면 뭐하니? 내 건 미니 미스 코리아야. 그리고 봐라, 이 완벽한 곡선. 은주는 가위질의 달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정교하게 오려낸 솜씨는 감탄이 나올 정도였죠. 심지어 드레스의 어깨 탭마저도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게 오려서 옷을 입히면 탭이 거의 보이지 않는 투명 핏을 자랑했습니다. 와, 은주 너 진짜 잘 오렸다. 기계 같아. 아이들의 찬사에 은주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는 긴장된 손길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 무기는 쪽수도 신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스토리와 코디였죠. 얘들아, 내 제니 좀 봐. 어제 무도회 가다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목을 다쳤어. 그래서 내가 수술해줬다. 저는 목에 테이프를 감은 제니를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어머, 진짜? 많이 아팠겠다.
아이들은 의외로 제니의 상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니는 목을 가리려고 일부러 깃이 높은 이 드레스를 입어야 해. 그리고 이건 파티 끝나고 집에 와서 입는 잠옷이고 이건 병원 갈 때 입는 외출복이야. 저는 상황에 맞춰 옷을 갈아입히며 즉석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인형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형에게 사연을 부여한 것이죠. 아이들은 경아의 화려한 신상이나 은주의 정교한 가위질보다 제니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인형이 문병 갈게. 내 인형은 의사 선생님 할래. 순식간에 평상은 제니 병문안 놀이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아의 화려한 공주님도 은주의 미니 미스 코리아도 모두 제니를 위해 병풍처럼 둘러섰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비록 목은 부러졌고 10원짜리 싸구려 인형이었지만 오늘 골목길의 주인공은 단연코 저의 제니였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큰일 났어. 대박이야. 옆 동네 사는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 평상 앞으로 다가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걔가 뭘 들고 나왔는지 알아? 순자의 눈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뭔데? 또 종이 인형이야? 아니, 종이가 아니야. 서 있어. 혼자 서 있다고. 머리카락도 진짜 사람 머리카락 같아. 순간 평상 위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종이가 아닌데 서 있다니? 머리카락이 진짜 같다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2차원 평면의 세계를 위협하는 3차원 입체 괴물의 등장이 예고된 것입니다. 순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는 평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종이 인형 상자를 챙길 새도 없었습니다. 골목 끝 2층 양옥집 대문 앞으로 아이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중심에는 전설 속의 인물처럼 며칠 전 서울에서 전학 온 혜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때 묻은 러닝셔츠나 무릎 나온 추리닝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에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투명 비닐창이 달린 거대한 분홍색 상자. 그것은 마치 외계 문명에서 온 유물처럼 이질적이고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죠. 우와! 아이들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이는 우아한 손짓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바닐라 향기 같은 인공적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그것은 인형이라기보다 작은 인간에 가까웠습니다. 풍성한 금발 머리카락은 한 올 한 올 살아 움직였고 속눈썹은 길고 짙었으며 피부는 매끄러운 살구색 플라스틱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인형의 볼륨감이었습니다. 납작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앞, 뒤, 옆 어디서 봐도 완벽한 입체였습니다. 이게 미미 인형이야? 경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깍. 관절이 꺾이는 소리. 세상에 팔이 굽혀집니다. 다리도 굽혀집니다. 심지어 고개도 돌아갑니다. 혜진이가 인형을 바닥에 앉히자 인형은 우아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 제니가 갑자기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제니는 앉을 수 없습니다. 앉히려면 허리를 접어야 하는데 그러면 종이가 구겨지니까요. 제니는 옷을 갈아입히려면 탭을 접어야 하지만 저 미미 인형은 진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걷을 수 있었습니다. 단추도 있고 지퍼도 있었습니다. 만져봐도 돼? 순자가 홀린 듯 손을 뻗었지만 혜진이는 싹둑 잘라 거절했습니다. 안 돼. 떼타. 그 한마디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했습니다. 10원짜리 종이 인형은 찢어져도 테이프로 붙이면 그만이지만 저 비싼 플라스틱 인형은 우리의 더러운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고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혜진이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나 빚 가져왔는데 머리 빗겨줘도 돼? 혜진아, 우리 집에 남는 천 있는데 인형 옷 만들어줄까? 조금 전까지 제 종이 제니의 목수술 이야기에 열광하던 아이들은
이제 온통 미미 인형의 진짜 머리카락과 굽 높은 구두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제니는 평상 구석에 처박힌 채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었죠. 저는 슬그머니 평상 뒤로 물러났습니다. 패배감이었습니다. 단순히 인형이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가 가진 저 입체적인 세계와 제가 가진 납작한 세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격차를 11살의 본능으로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제니의 종이 드레스는 아무리 화려하게 색칠해도 뒷면은 하얀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미미의 드레스는 앞뒤가 똑같은 진짜 옷감이었죠. 혜진이의 인형은 혼자서 서 있을 수 있지만 제 인형은 제가 손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바닥에 널브러지는 존재였습니다. 저런 건 재미없어. 상상력이 필요 없잖아.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머릿결을 비껴보고 싶었고 그 딸깍거리는 관절을 꺾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구두를 신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번쩍이는 플라스틱 피부와 풍성한 머리카락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낮에 엄마가 콩나물 심부름을 시키고 남겨준 거스름돈이 생각났습니다. 10원. 아니, 그보다 더 모으면. 미미 인형은 너무 비싸서 꿈도 꿀 수 없지만 적어도 문방구 유리 진열장 안에 있는 조금 더 비싼 종이 인형 세트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용돈을 한 달 동안 안 쓰고 모으면 혹시 짝퉁 마론 인형이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동심과는 조금 다른 소유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머릿속은 온통 혜진이의 미미 인형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알이 플라스틱 구슬처럼 느껴졌고 교과서를 펼쳐도 글자들이 미미의 찰랑거리는 금발 머리카락처럼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영희야, 두부 한 모 사온나. 남는 돈은 너 해라. 엄마의 심부름 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저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두부를 사고 손에 남은 거스름돈 10원을 꽉 쥐었습니다. 10원.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돈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전은 너무나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미 인형은 수백 원, 아니 수천 원을 호가하는 귀한 몸입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로는 미미의 구두 한 짝, 아니 머리카락 한 올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개미 문방구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문방구 유리 진열장 안에는 온갖 유혹들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거든요. 혀가 파랗게 변하는 사탕, 달고나 쫀득이,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린 신상종이 인형. 저거 알프스 소녀 하이디잖아. 새로 나온 종이 인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걸 보면 심장이 뛰었을 텐데 오늘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걸 산다고 해서 제가 혜진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이디 역시 납작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말이죠. 여기서 제 안의 천사와 악마가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야 김영희. 그냥 저거 사. 10원으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저금을 해? 지금 당장 저 예쁜 하이디를 사서 오리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혜진이 미미 인형? 채까지 거 잊어버려. 악마의 속삭임은 달콤했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저씨 이거 주세요. 라고 외치면 제 손에는 바스락거리는 새 종이 인형이 쥐어질 테니까요. 그 빳빳한 종이 냄새를 맡으며 가위질을 하면 미미 인형 따위는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천사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천사 아니야 영희야. 정신 차려. 저걸 산다고 내가 행복해질까? 집에 가면 또다시 혜진이의 입체적인 인형이 생각날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모아. 티끌 모아 태산이라잖아. 10원을 100번 모으면 1000원이 되고 그러면 너도 진짜 인형을 살 수 있어. 100번. 1000원. 까마득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형이라는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문방구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끙끙 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의 하이디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날 데려가 어서.
제 손바닥 안에 10원짜리 동전은 뜨겁게 달아올라 마치 손바닥을 태울 것만 같았죠. 땀이 흥건했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오빠가 저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야, 비켜. 안 살 거면 길 막지 마. 그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안 산다. 아니, 못 산다. 지금 저 종이 인형을 사버리면 저는 영원히 종이 인형만 가지고 노는 애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앞에서 당당해지려면 저도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거지냐? 저딴 거 안 사도 돼. 저는 짐짓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문방구를 등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원의 유혹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눈 딱 감고 사탕이라도 하나 사 먹을까? 아니야, 참아야 해.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10원짜리 동전이 짤그랑거리며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숨을 헐떡이며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쓴 분유 깡통으로 만든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묵직하지 않은 텅 빈 소리가 나는 깡통. 땡그랑. 10원이 저금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경쾌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미미 인형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 나도 언젠가는. 하지만 당장의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널브러진 목에 테이프를 감은 제니와 친구들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납작하고 힘없고 초라한 내 친구들. 미안해, 얘들아. 내가 돈이 없어서 새 친구도 못 데려왔어. 저는 제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한구석에 걸린 낡은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달력이라 뜯어버려야 하는 하얀 종이. 뒷면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백지였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아니지.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 문방구에서 파는 인형 옷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린다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을 입힐 수 있잖아. 혜진이의 미미 인형도 절대 입을 수 없는 나만의 오트 쿠티르 말이야.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0원짜리 종이 인형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뛰는 모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 몰래 달력을 푹 찢었습니다. 직. 벽에 걸려있던 5월 달력을 뜯어내는 소리가 제 귓가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빳빳하고 질긴 달력 종이. 앞면에는 촌스러운 한복을 입은 모델 언니가 웃고 있었지만 제게 필요한 건 그 뒷면 광활하고 티끌 하나 없는 순백의 대지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책상 스탠드 불만 켰습니다. 부모님은 드라마를 보고 계셨고 철수는 잠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 제1회 김영의 개인 패션쇼 준비를 위한 비밀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했습니다. 방금 뜯은 달력 종이, 몽당 연필,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은 24색 크레파스. 비록 살색과 검은색은 반토막이 났지만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헐벗은 제니를 하얀 종이 위에 눕혔습니다. 제니야, 가만히 있어. 언니가 미미 인형도 울고 갈 옷을 만들어줄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 바디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인형 몸에 딱 맞아야 하니까요. 저는 연필을 세워 제니의 어깨선과 허리 라인, 그리고 팔의 각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테두리를 그렸습니다. 연필심이 종이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의 리듬처럼 퍼졌습니다. 밑그림이 완성되자 제니의 몸 윤곽이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어떤 옷을 입힐까? 문방구에서 파는 옷들은 뻔했습니다. 공주 드레스, 잠옷, 한복. 하지만 저는 더 파격적인 것을 원했습니다. 혜진이의 미미 인형이 현실적인 세련됨이라면 저는 판타지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 날개를 달아주자. 저는 제니의 어깨 뒤로 거대한 나비 날개 같은 망토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치마는 무지개처럼 7가지 색깔로 층층이 나누었죠. 머리에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보석이 박힌 왕관을 씌웠습니다. 연필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상 속의 옷들이 현실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고통은 11살 꼬마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 망했다. 치마 주름을 그리다가 손이 미끄러져 엉뚱한 곳으로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우개로 벅벅 문질렀지만 검은 자국이 번져 더 지저분해졌죠. 저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XX표 치고 종이의 다른 귀퉁이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우주복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본 만화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투명한 헬멧과 은색 부츠. 크레파스 중에 은색이 없어서 회색으로 칠해야 했지만 제 눈에는 이미 반짝이는 은하수 옷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놀림은 빨라졌습니다. 수영복인데 털이 달린 겨울용 비키니, 바지통이 코끼리 다리만큼 넓은 나팔 바지, 상의는 한복인데 하의는 미니스커트인 퓨전 스타일. 문방구 아저씨가 봤다면 이게 뭐냐? 하고 혀를 찼을 기괴한 디자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종이 조각과 지우개 가루, 부러진 크레파스 똥으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콧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신들린 무당처럼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후. 어느새 달력 뒷장은 빈틈없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뻐근한 허리를 펴며 작품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선은 삐뚤빼뚤하고 색칠은 선을 튀어나갔으며 좌우 대칭은 하나도 맞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돈으로 산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나 김영희만의 브랜드.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들을 생명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싹둑싹둑 종이가 잘려나갈 때마다 평면에 갇혀있던 옷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가위질이 끝난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작품 무지개 날개 드레스를 제니에게 입혀보았습니다. 어깨 탭을 접어 뒤로 넘기자. 와! 제니는 더 이상 10원짜리 싸구려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요정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삐져나온 크레파스 자국마저도 예술적인 무늬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디자인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공학적인 부분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왜 자꾸 벗겨지지? 날개가 너무 커서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리는 바람에 옷이 자꾸만 훌러덩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대충 그려놓은 어깨 탭은 너무 얇아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옷은 예쁜데 입을 수가 없다니. 이것은 디자이너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혜진이의 미미 인형은 아무리 흔들어도 옷이 벗겨지지 않는데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들을 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종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비법. 단순한 미술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공작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아, 또 떨어지네. 제니의 어깨에 야심차게 입힌 무지개 날개 드레스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날개 잃은 천사처럼 처참한 모습이었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그린 달력 종이는 문방구에서 파는 인형 옷보다 훨씬 얇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욕심을 부려 드레스를 크게 그릴수록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어깨 위에 작은 탭이 비명을 지르며 찢어지거나 구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이자 공학의 문제였습니다. 혜진이의 미미 인형은 옷에 단추가 달려있어 흘러내릴 걱정이 없지만 나의 종이 인형은 오직 저 얇은 종이 조각 하나에 모든 운명을 걸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턱을 괴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 한 장으로 이 무거운 드레스를 버티게 할까? 첫 번째 시도는 두 겹 겹치기였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종이를 한 장 더 오려서 풀로 붙였습니다. 확실히 튼튼해지긴 했지만 옷이 너무 두꺼워져서 둔해 보였고 무엇보다 풀이 마르면서 종이가 오징어처럼 쭈글쭈글하게 말려 들어가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밥풀 신공이었습니다. 부엌에 몰래 들어가 밥통에서 밥알 몇 개를 으깨어 탭 부분에 발라보았습니다. 끈적이는 접착력으로 어깨에 딱 붙여버릴 심산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밥풀이 마르면서 제니의 어깨에 옷이 아예 붙어버려 옷을 갈아입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옷을 떼어내려다 제니의 목 피부가 벗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으악!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디자이너의 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방바닥에는 실패한 옷 무덤이 쌓여갔습니다. 찢어진 탭,
밥풀 묻은 드레스, 쭈글쭈글해진 망토. 그때 제 눈에 책상 위에 굴러다니던 튼튼한 종이 상자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엄마가 사온 감기약 상자였습니다. 반질반질하고 빳빳한 하얀색 마분지. 잠깐만. 전체를 다 두껍게 할 필요는 없잖아. 유레카. 머릿속에 전구가 번쩍 켜졌습니다. 드레스 전체를 두껍게 만들면 무거워서 떨어지지만 힘을 받는 어깨 탭 부분만 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당장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감기약 상자를 아주 작고 네모난 조각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드레스의 뒷면, 즉 어깨 탭이 있는 바로 그 위치에 딱 맞게 풀로 붙였습니다. 후마이너스. 풀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풀이 마르고 드레스의 어깨 부분은 마치 갑옷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얇은 종이 옷이지만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숨어있는 셈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개량된 드레스를 제니에게 입혔습니다. 강화된 탭을 뒤로 꺾는 순간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부터 달랐습니다. 힘없이 스르륵 접히던 이전과 달리 독하고 힘있게 꺾이는 그 묵직한 손맛. 됐다. 제니를 세워보고 흔들어보고 심지어 거꾸로 뒤집어봐도 드레스는 어깨에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완벽한 핏핏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흥분에 겨워 다른 옷들에도 탭 보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상자가 모자라 달력의 가장 두꺼운 표지 부분까지 오려냈습니다. 풀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저는 마치 밤을 새워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처럼 망치질, 아니 가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구조 개선을 마친 슈퍼드레스 10벌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옷들은 문방구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에 밥풀과 약 상자로 다져진 내구성을 갖춘 하이 테크놀로지 의상들이었으니까요.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제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이제 혜진이 미미 인형이랑 붙어도 안 지겠지? 제니는 아무 대답 없이 제가 만들어준 우주전사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어깨 위의 탭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빳빳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는 이 신무기들을 들고 다시 골목길 평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돈으로 산 플라스틱 인형은 흉내낼 수 없는 땀과 눈물과 밥풀로 만들어진 진정한 핸드메이드의 위력을요. 그런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투둑, 투두둑. 여름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굵은 빗방울 소리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이 종이의 세계의 가장 무시무시한 천적, 바로 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학교가 파하자마자 저는 신무기들이 담긴 과자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평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은 묵직한 회색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는 물기를 머금은 듯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쨍하고 해뜰 날이었죠. 야, 이거 봐라. 내가 만든 거야. 평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보란듯이 제니에게 우주전사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거꾸로 들고 흔들었죠. 봐.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경아와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종이 인형 옷은 거꾸로 들면 1초 만에 툭 떨어지기 마련인데 제 옷은 마치 자석이라도 붙인 듯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니까요. 우와. 영희야, 너 뒤에 뭐 붙였어? 헤헤, 이건 1급 비밀인데. 감기약 상자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제 발명품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혜진이의 미미 인형을 볼 때와는 또 다른 눈빛으로 저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혜진이의 인형이 돈의 힘이라면 제 인형은 두뇌의 승리였으니까요. 저는 으쓱해진 기분으로 다른 드레스들도 차례로 꺼내어 패션쇼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쿠르륵 마이너스 쾅. 멀리서 들려오던 낮은 울림이 순식간에 머리 위에서 폭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하늘에서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제 이마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은 기다렸다는 듯이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두두둑. 그것은 낭만적인 봄비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의 하수구를 역류시키던 무자비한 여름 장마의 시작, 바로 호우였습니다. 악, 내 인형. 엄마야. 평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허겁지겁 인형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까지 불어닥쳐 가벼운 종이 옷들이 낙엽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제니와 드레스들을 상자에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너무나 거세고 빨랐습니다. 뚜껑을 닫을 새도 없이 들이닥친 빗물은 제가 밤을 새워 그린 수성 사인펜 그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안 돼. 번지지 마. 파란색 사인펜으로 칠한 드레스 자락이 물을 먹자마자 시퍼런 멍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빳빳하게 풀 먹여 세운 종이는 물을 먹고 흐물흐물한 미역 줄기처럼 변해버렸죠. 저는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제 등은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빗물은 머리카락을 타고 눈으로 입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젖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내 영혼이, 내 자존심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영희야, 뛰어. 이미 다 젖은 경아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보물 상자를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진흙탕 물이 튀어 흰 양말을 더럽혔고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이 시멘트 바닥에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작은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너무 커서 제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대문이 보일 때쯤 저는 거의 울고 있었습니다. 상자가 젖어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엄마, 문 열어줘. 대문을 쾅쾅 두드리자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비를 쫄딱 맞았네. 빨리 들어와.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젖은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안방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겉종이는 이미 물을 잔뜩 머금어 짙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발. 안쪽은 무사하기를. 제발. 저는 숨을 죽이고 눅눅해진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확 끼쳐오는 젖은 종이 냄새. 그리고 그 안에는 물에 젖어 서로 엉겨붙은 종이 뭉치들이 처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밤새 오리고 붙인 강화 탭 드레스들. 그 튼튼하던 약 상자 조각들도 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풀이 녹아 끈적거리는 하얀 액체가 드레스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제니의 얼굴은 반쯤 젖어 잉크가 번져 있었고 그 예쁘던 무지개 날개 드레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홍수가 휩쓸고 간 수해 현장 같았습니다. 으앙! 결국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0원의 유혹도 이기고 밤새워 만든 내 노력들이 고작 빗따위에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엄마가 수건을 들고 달려와 제 머리를 닦아주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러니까 비 오는데 왜 나가? 얼른 옷이나 갈아입어. 감기 들라. 하지만 저는 젖은 옷을 벗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마른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낼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에서 다림질을 하려고 꺼내둔 엄마의 무거운 쇠 다리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묵직하고 뜨거운 쇳덩어리. 그래, 다리미로 말리면 될지도 몰라. 축축하게 젖은 종이를 펴는 유일한 방법. 저는 눈물을 훔치며 비장하게 다리미 코드를 꽂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과 수술이 아니라 응급실의 심폐소생술입니다. 방바닥에 펼쳐놓은 요 이불 위 저의 환자들은 처참한 몰골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 탭을 보강하느라 덧붙였던 감기약 상자는 물을 먹어 불어터진 국수 가닥처럼 너덜거렸고 제니의 얼굴은 파란색 잉크가 번져 마치 멍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된 종이 뭉치는 이것이 과연 몇 분 전까지 화려한 드레스였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죠.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골든타임. 지금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가 슬거나 영영 종이 죽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저는 엄마가 아끼는 무거운 쇠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손잡이를 잡자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코드를 콘센트에 꽂자 잠시 후 틱하는 소리와 함께 주황색 불이 들어오며 달궈지는 냄새가 났습니다. 매캐한 먼지 타는 냄새. 그것은 소생의 냄새였습니다. 수술 준비 완료. 저는 먼저 가장 상태가 심각한 우주전사 드레스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손만 대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마치 뇌신경을 건드리는 의사처럼 손톱 끝으로 조심스럽게 종이 겹을 분리했습니다. 제발 찢어지지 마라. 젖은 종이는 공포스러울 만큼 약했습니다. 살짝 힘을 주자 찌익 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으로 호호 마이너스 바람을 불어가며 젖은 종이 사이의 물기를 조금씩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떡이 된 드레스를 한 장 한 장 떼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본 게임입니다. 다림질. 그냥 젖은 종이에 다리미를 갖다 대면 큰일 납니다. 종이가 다리미 바닥에 눌어붙거나 잉크가 녹아 다리미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은 예약된 미래입니다. 저는 깨끗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젖은 드레스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달궈진 다리미를 그 위로 가져갔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경쾌하면서도 긴장되는 소리. 뜨거운 열판이 젖은 수건과 종이를 만나자 하얀 수증기가 푸악하고 솟아올랐습니다. 방 안가득 비릿한 종이 냄새와 구수한 풀 냄새가 퍼졌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타버려. 딱 3초. 하나, 둘, 셋. 저는 재빨리 다리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젖어 쭈글쭈글하고 축 늘어졌던 드레스가 다리미의 열기 히트와 압력 프레스를 받아 빳빳하게 펴진 것입니다. 마치 갓 구워낸 김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듯했습니다. 물론 물 얼룩은 조금 남았고 색깔은 약간 바랬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빈티지하고 고풍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저는 기세를 몰아 다른 인형들도 차례로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제니의 몸통도 무지개 망토도 약 상자로 덧댄 어깨 탭도 모두 다리미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물을 먹었던 풀은 열을 받으면서 더욱 강력하게 접착되었고 두꺼워진 종이는 다림질을 거치며 마치 플라스틱 판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감기약 상자를 덧댄 부분은 열 처리를 거치며 초강력 강화 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해진 것이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물 먹은 종이가 다리미를 만나 강철이 된 셈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제 방바닥에는 재활 치료를 마친 인형들이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제 방은 다리미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땀에 젖은 제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이 더운 날 웬 다림질이니? 전기세 나가게. 엄마는 핀잔을 주셨지만 가지런히 놓인 빳빳하게 살아난 인형들을 보고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어이구, 아주 세탁소를 차려라 차려. 그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갓 다려낸 따끈따끈한 제니를 볼에 비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이 인형들은 이제 그냥 문방구에서 산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실수와 비극적인 사고와 그리고 뜨거운 구조 활동을 통해 다시 태어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난 제니와 친구들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제니는 물 얼룩이 훈장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빗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 다음 날 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네 골목길 게시판에 붙은 한 장의 전단지. 제1회 우리 동네 어린이 장기자랑 및 인형 선발대회. 이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다림질로 되살아난 나의 전사들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골목길 인형 선발대회를 시작한다.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중학생 정수 오빠가 빗자루를 마이크처럼 잡고 외쳤습니다. 장소는 언제나처럼 감나무 아래 평상.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곳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리는 장충체육관 부럽지 않은 화려한 런웨이였습니다.
심사위원은 정수 오빠와 구멍가게 할머니, 그리고 깍두기로 낀 코 흘리게 철수였습니다. 우승 상품은 무려 아폴로 오봉지와 달고나 무료 이용권. 우리에게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값진 상품이었죠. 참가 번호 1번 쌀집 경아. 제 인형은 베르사유의 장미예요. 눈 속에 별이 3개나 있어요. 경아는 문방구에서 갓 사온 빳빳한 새 인형을 자랑했습니다. 확실히 새 것이라 색감이 쨍하고 깨끗했습니다. 아이들은 오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죠. 참가 번호 2번 깍쟁이 은주. 새 거면 다야? 내 인형은 가위질이 예술이야. 이 손가락 사이사이 좀 봐. 은주는 돋보기를 들이대야 보일 법한 정교한 가위질 실력을 뽐냈습니다. 심사위원 정수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점수 합격. 하지만 진짜 긴장감은 참가 번호 3번 혜진이가 등장했을 때 감돌았습니다. 비켜봐. 진짜가 나가신다. 혜진이는 우아하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 문제의 미미 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려 벨벳 천으로 된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 미미는 프랑스 유학파야. 이 코트는 우리 엄마가 짜투리 천으로 만들어주셨어. 진짜 단추도 있어. 혜진이가 미미의 팔을 들어 올리자 관절이 딸깍하고 꺾였습니다. 구경하던 아이들 사이에서 탄식 섞인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진짜 사람 같아. 저건 반칙 아니냐? 너무 예쁘다. 경아와 은주의 종이 인형들은 순식간에 오징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체감, 리얼리티, 소재의 고급스러움. 그 어느 것 하나 종이 인형이 이길 수 있는 항목은 없어 보이더군요. 구멍가게 할머니조차 요새 장난감은 참 기가 막히네 하시며 혜진이 쪽으로 점수를 주려는 눈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참가 번호 4번. 바로 저 김영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과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의 분신 불사조 제니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 인형 좀 봐. 쭈글쭈글한데? 물에 젖은 거 아냐? 색깔도 이상해. 저게 뭐야, 크레파스로 칠했나봐. 촌스러워. 혜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웃음을 즐기듯 제니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은 제니의 드레스는 다리미질 덕분에 묘한 광택이 흘렀고 물 얼룩은 마치 빈티지한 무늬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형을 잘 봐주세요. 얘는 그냥 종이 인형이 아닙니다. 저는 웅변 대회에 나간 것처럼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제 그 무시무시했던 폭우 기억하시죠? 경안의 인형도 은준의 인형도 다 집안에 숨어 있었지만 제 인형은 그 비를 뚫고 살아 돌아온 생존자입니다. 뭐? 생존자?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이 드레스의 얼룩. 이게 바로 폭풍우와 싸운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 뻣뻣함. 이건 엄마의 뜨거운 쇠 다리미, 그 200도의 열기를 견뎌내고 강철처럼 단단해진 증거라고요. 저는 제니의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틱 마이너스 하고 튕겼습니다. 보통 종이 같으면 펄럭거렸겠지만 풀먹이고 다림질한 제 드레스는 탁 하고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와, 소리 봐라. 진짜 단단하네. 정수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이 옷은 문방구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감기약 상자로 뼈대를 심어서 만든 과학적인 드레스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네버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니를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헤드뱅잉을 하듯 격렬하게 흔들었지만 약 상자로 보강된 강화탭은 드레스를 완벽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미미 인형 옷도 단추가 풀리면 벗겨지겠지만 제 종이 옷은 중력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오오 마이너스.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혜진이의 인형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제 인형은 신기함과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뻔한 공주님이 아니라 사연이 있는 여전사 같았거든요. 야, 영희야. 나도 만져볼래? 나도. 그 틱 마이너스 소리 나는 거 해볼래? 아이들이 혜진이를 제쳐두고 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니의 뻣뻣한 질감을 만져보며 신기해했고
제가 크레파스로 그린 기괴하고도 창의적인 드레스 디자인에 킥킥대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건 우주복이야? 웃긴데 멋있다. 야, 이거 나비 날개 봐. 진짜 크다. 혜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미미 인형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인형이라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사위원 정수 오빠가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오늘의 1등은 골목길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이의 화려함이냐, 영희의 스토리텔링이냐. 오빠는 뜸을 들이더니 제 쪽을 향해 빗자루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독창성 점수 만점. 그리고 그 끈질긴 생명력에 감동했다. 1등은 불사조 김영희. 와,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폴로 오봉지가 내 것이다. 하지만 상품보다 더 기쁜 건 제 납작한 종이 3개가 저 입체적인 플라스틱 3개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혜진이가 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김영희. 너 내 미미 인형 옷도 만들 수 있어? 도발일까요? 아니면 인정일까요? 혜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승 상품으로 받은 아폴로 오봉지의 맛은 달콤했습니다. 쪽 빨아먹으면 입안 가득 퍼지는 불량식품 특유의 포도당 맛.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건 평상 주위에 둘러앉은 아이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영희야, 나도 그 우주복 하나만 그려주라. 나는 드레스 말고 갑옷 그려줘. 아이들은 더 이상 혜진이의 비싼 미미 인형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공산품보다 오직 저 김영희의 손끝에서만 탄생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디자인을 원했으니까요. 저는 으스대며 달력 종이를 찢어 주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틈을 비집고 혜진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자존심 강한 혜진이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내밀 건 다름 아닌 그녀의 보물 1호 미미 인형이었습니다. 야, 너 이것도 꾸밀 수 있어? 혜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3차원 입체 미녀와 2차원 평면 디자이너의 만남. 과연 종이 전문가인 제가 플라스틱 3개에도 통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종이 옷은 평면이라 입체적인 미미 인형 몸에는 맞지 않거든요. 탭을 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골목길 패션왕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옷은 입히기 힘들지만 대신 소품은 가능해. 저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미미 인형은 이미 화려한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뭔가 2%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 포인트가 없어. 혜진아, 너 미미 인형 여왕님 만들고 싶지? 응, 당연하지. 그럼 가만히 있어봐. 저는 노란색 크레파스를 꺼내 종이 위에 뾰족한 왕관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빨간색, 파란색 점을 찍어 보석을 표현했죠. 쓱싹쓱싹 오려낸 뒤 종이띠를 만들어 미미 인형의 머리 둘레에 맞게 둥글게 말았습니다. 풀로 붙여 고정하니 근사한 황금 종이 왕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씌워봐. 혜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미미 인형의 금발 머리 위에 제가 만든 종이 왕관을 씌웠습니다. 착!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금도 플라스틱도 아닌 투박한 종이 왕관이었지만 미미 인형의 화려한 드레스와 묘하게 어울리며 훨씬 더 기품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인형에게 따뜻한 손맛이 더해진 순간이었죠. 우와! 대박이다! 진짜 여왕님 같아!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야, 영애, 너 진짜 금손이다.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것보다 예뻐. 그 한마디. 백화점보다 예뻐. 그 순간 제 가슴 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10원이 없어서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느꼈던 그 묘한 박탈감이 순식간에 자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내 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 크리에이터다. 이게 다가 아니야. 자, 등 돌려봐. 저는 기세를 몰아 아껴두었던 은박지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천사 날개를 오렸습니다.
미미 인형의 등 뒤에 투명 테이프로 은박 날개를 붙여주자 미미는 이제 단순한 여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이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미미 인형을 품에 안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나 이거 평생 간직할게. 해질 무렵 골목길은 우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평상 위에 종이 인형과 미미 인형을 나란히 세워놓고 합동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납작한 제니와 입체적인 미미가 서로 손을 잡고 물론 제가 잡아줘야 했지만 춤을 추는 풍경. 그것은 가난과 부유함, 평면과 입체, 낡음과 새것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 주머니엔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지만 내 머릿속과 손끝에는 수만 금을 줘도 살 수 없는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다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오늘 나는 골목길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키가 자라는 만큼 종이 인형들의 크기는 점점 작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중학교 교복을 맞추러 가던 날 저는 처음으로 종이 인형 상자를 책상 아래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는 가위 대신 영어 사전을 잡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1980년의 봄바람에는 아카시아 향기 대신 빳빳한 새 교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골목길을 누비던 꼬마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귀 밑 3cm 단발머리에 풀먹인 하얀 칼라가 목을 조여오는 중학교 1학년생이 되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와 도화지가 있던 자리에는 벽돌처럼 두꺼운 성문 기본 영어와 수학의 정석이 점령군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더 이상 종이 인형을 사는 데 쓰이지 않고 매점에 가서 크림빵을 사 먹거나 버스 토큰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영희야, 너 아직도 그거 안 버렸니? 어느 주말 대청소를 하던 엄마가 책상 밑구석에 박혀있던 낡은 상자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혜태 종합 선물 세트. 한때는 제 보물 1호였지만 지금은 회색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잊혀진 유물처럼 놓여 있었죠. 아, 나도. 나중에 버릴게.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묘한 기분에 이끌려 걸레질을 멈추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후 마이너스 입으로 먼지를 불어내자 뽀얀 먼지 구름과 함께 옛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쿰쿰한 종이 냄새, 그리고 오래된 크레파스 냄새.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물난리를 겪고 다리미로 되살아났던 불사조 제니, 미미 인형을 이겼던 우주 전사 드레스, 그리고 친구들이 그려달라고 졸랐던 수많은 옷가지들이 1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녕, 제니. 오랜만에 인사를 건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낭낭하지 않고 왠지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변성기가 시작된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변성기가 온 탓일까요? 저는 제니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내 기억 속의 제니는 화려하고 크고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주님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잉크가 번지고 색이 바랜 그저 조잡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작았나? 제 손이 커진 걸까요? 제니의 허리는 제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옛 추억을 되살려보려 드레스를 입혀보았습니다. 어깨 뒤로 탭을 꺾어 넘기는데 예전의 그 짜릿한 손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굵어진 손가락은 둔했고 종이는 너무 얇게 느껴졌습니다. 공주님, 무도회에 가실 시간입니다. 혼자서 대사도 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와 내일 봐야 할 영어 단어 시험의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 인형 하나만 잡으면 방바닥이 궁전이 되고 제가 여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형놀이를 하는 다 큰 중학생이 거울 속에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유치해 보여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끝났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인형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세계가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이 납작하고 작은 2차원의 세계가 저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탭을 아무리 튼튼하게 보강해도 이제 제 상상력의 날개를 지탱해주기엔 이 종이 옷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옆에 펼쳐져 있던 수학 문제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텍스달러 X달러 텍스와 텍스달러 Y달러 텍스를 구하는 복잡한 식들. 이제 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어떤 드레스를 입힐까가 아니라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였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니의 드레스를 벗겨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이제 좀 바빠. 드레스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구겨질까봐 노심초사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덤덤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덮자 화려했던 무도회장의 불빛도 꺼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책상 밑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발끝에 채이지 않도록 아주 깊숙이. 마치 제 유년 시절을 봉인하듯이 말이죠. 엄마, 나 독서실 다녀올게. 저는 교복 치마를 단정히 하고 가방을 맸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굳게 닫힌 방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가장 뜨거웠던 시절과 조용한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상자가 영원히 닫혀있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언젠가 먼 훗날 제가 어른이 되어 다시 이 상자를 열게 되는 날, 그때는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어머, 이게 아직도 여기 있었네. 2024년의 어느 늦가을 오후. 재개발로 곧 사라질 친정집의 다락방을 정리하던 제 손끝에 무언가 툭 걸렸습니다. 뽀얀 먼지를 회색 이불처럼 덮어쓰고 있는 낡은 종이 상자.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고 혜태 종합 선물 세트라는 글자는 빛바랜 주황색으로 겨우 남아있는 타임캡슐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마스크 너머로 쿨럭이며 상자를 거실 밝은 곳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먼지 춤을 추는 그곳에 앉아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순간 코끝으로 훅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종이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11살의 땀 냄새, 10원짜리 동전의 비릿한 쇠 냄새, 엄마의 다리미에서 나던 매캐한 열기, 그리고 장맛비가 내리던 날의 눅눅한 흙내음까지. 그 모든 기억이 향기가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상자 안에는 저의 제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제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바짝 말라 바스락거렸고 색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명품 인형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드레스 자락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물 얼룩. 그날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빛 속에서 가슴에 품고 뛰었던 흔적입니다. 엄마의 다리미로 꾹꾹 눌러 폈던 그날의 치열했던 심폐소생술 자국이 훈장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뒤를 돌려보았습니다. 어깨 부분에는 감기약 상자 조각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판필인 글자가 선명한 그 두꺼운 종이 탭. 얇은 종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11살에 제가 밤을 새워가며 고안해낸 강화 탭 기술이었습니다. 너 정말 튼튼했구나. 손으로 탭을 튕겨보았습니다. 틱 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 어린 시절 친구들 앞에서 내 인형은 절대 안 벗겨져. 라며 자랑스레 흔들던 기억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상자 아래쪽에는 제가 달력 뒷장에 그렸던 옷들도 수두룩했습니다. 크레파스로 칠한 우주 전사 드레스, 은박지를 붙인 여신 날개, 삐뚤빼뚤한 왕관. 지금 보니 너무나 조잡하고 유치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혜진이의 미미 인형이 부러워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기도 했고 새 종이 인형을 살 10원이 없어서 문방구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죠. 가진 게 없어서 부족해서 늘 목말랐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자 속을 들여다보니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았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미미 인형 대신 나는 내 손으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비에 젖어 찢어지면 테이프로 붙이고 구겨지면 다리미로 펴고 없으면 그려서 만들었던 그 끈질긴 생명력.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학교에서 배운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이 아니라
방바닥에 엎드려 종이를 오리며 배웠던 그 몰입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주저앉는 대신 가위를 들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오려내던 그 깡다구 말이에요. 고마워 제니야. 그리고 영희야. 저는 50대가 된 거친 손으로 11살의 고사리 같은 손이 만들었던 종이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혜진이의 미미 인형은 아마 어딘가 쓰레기장에 버려져 플라스틱 조각이 되었겠지만 나의 종이 인형은 이렇게 내 기억 속에 그리고 이 상자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엄마, 이거 버릴까? 짐 정리를 돕던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가져갈 거야. 엄마의 첫 번째 작품집이거든. 저는 상자 뚜껑을 다시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보물 상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그 골목길, 감나무 아래 평상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각, 사각, 사각. 가위질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종이 인형 놀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